다행히 일자 이 팁을 알게 돼서 살 수 있었어요. 아, 이제부터는 뇌졸중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안개 낀 듯 무겁고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한쪽 다리가 유난히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밥그릇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손잡이를 꼭 짚어야 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한국의 40, 60대 수천 명이 뇌졸중이 오기 전 겪는 조용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KDCA의 자료에 따르면 45세 이상 성인 중 35%가량이 자신도 모르게 일과성 허혈 발작 DIA를 한 번 이상 겪은 적이 있습니다. 새 친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그 위험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종아리에 야간 경련이 있어요. 밤에 종아리나 발바닥이 자주 쥐가 나는가요?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이는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박지윤, 46세,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꽤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머리가 지끈거려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넘겼죠. 그런데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 신발끈을 묶으려 몸을 숙였는데 갑자기 왼쪽 허벅지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지만 잠을 잘못 잤나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입꼬리가 약간 빗들고 왼쪽 눈꺼풀이 빠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이 났지만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이틀 후 회사 회의 중이었습니다. 의견을 말하려던 순간 입안에서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알던 말인데 입이 따라주지 않았죠. 동료들이 쳐다보자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 박미숙 여사가 밥상머리에서 물으셨습니다. 요즘 또 밤새 일하니?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켠은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주말이 되어 나는 강남의 심내혈관 내과를 찾았다. 진료실 문을 열자 최민석이라는 이름표를 단 40대 초반쯤의 의사가 나를 맞았다.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그는 곧바로 메모를 하더니 물었다. 혹시 몸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비틀리거나 잠깐 말을 더듬은 적 있나요? 나는 며칠 전 느꼈던 다리에 힘이 풀린 순간과 단어가 떠오르지 않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설명했다. 그건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혔다가 다시 통하는 상태예요. 겉보기엔 금세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뇌졸중이 오기 직전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이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면 진짜 뇌졸중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한쪽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된 다음엔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때렸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경고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다. 팔다리가 무겁고 빡빡해서 깨어난 직후에는 움직이기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팔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뻣뻣했다.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굳은 듯 불편했다. 검사를 받았다. 혈압은 평균 138, 86 mNhg. 공복 혈당은 약간 높았고 LDL 콜레스테롤도 기준치를 조금 넘었다. 경동맥 초음파 결과 혈관벽이 약간 두꺼워지고 혈류 속도가 다소 감소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결론은 짧았다. 아직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 구역에 들어섰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최민석 의사는 내게 손으로 적은 메모를 건넸다. 2.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 한 컵 마시기. 월. 공복에 커피 마시지 않기. 얜 아침 첫 소변은 바로 보기. 오래 참지 말기. 일어난 뒤 2분간 앉아서 휴식 후 혈압 재기. 잔. 하루 30분 이상 걷기 습관 유지. 잼. 혈액순환을 돕는 3가지 가루식품 섭취.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울금가루.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가루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매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염증을 줄이고 지질 대사를 개선하며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은 아니지만 당신 혈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몸을 일으킬 때나 고개를 숙일 때 어지럼증이 순간적으로 몰려왔다. 혈압과 뇌혈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나는 부엌 찬장을 열었다. 거기엔 김치 담글 때 어머니가 쓰시던 생강통이 있었고 생선국 끓일 때 장모님이 넣던 울금 가루병도 눈에 띄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건강은 병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구나. 나는 바로 실천해 보기로 했다. 첫째 날 아침 블랙커피 대신 찐 생강가루 반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풀어 마셨다. 은은한 매운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까지 따뜻해졌다. 아침 식사는 단순하게 했다. 현미밥, 계란찜, 데친 채소 몇 가지. 점심엔 무가당 두유에 아로니아 가루 한 스푼을 타서 마셨다. 살짝 떫은 맛 속에 퍼지는 진한 보랏빛이 오히려 기분을 맑게 했다. 저녁에는 식사 후 울금가루 반 스푼을 따뜻한 물에 풀고 검은 후추 몇 알과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더했다. 최 의사의 말대로 흡수를 돕기 위해서였다. 하루 3번, 3가지 색의 가루. 작은 변화였지만 그 세 순간이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지금 당신은 몸을 되살리고 있다. 밤에도 손발이 따뜻해졌다면 혈액순환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뢰입니다. 손발이 따뜻해졌다. 밤에도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다. 혈액이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2주가 지나자 머리의 묵직함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어지럼이 없어졌다. 혈압을 재보니 128, 80. 밤에는 깊이 잠들었고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요즘 얼굴빛이 훨씬 환해졌구나. 나는 웃었다. 그게 가루 덕분인지 아니면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몰랐다. 최 의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짧게 왔다. 꾸준히 하세요. 서두르지 말고요. 뒤돌아보니 기적은 없었다. 오직 꾸준함만 있었다. 찐 생강가루는 몸을 덮여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었고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은 염증과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다. 울금속 커큐민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을 지켜줬다. 하지만 만약 내가 여전히 제때 자지 않고 짠 음식과 담배를 계속했다면 그 모든 효능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동료 정화영에게 들려줬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 아버지도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었는데 매일 걷고 식습관 바꾸면서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점심 식사 후 청계천을 함께 걸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물소리가 발끝에 닿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기분이 한결 편안해지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깊어졌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 행복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덕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다시 조절하게 된 방법을 정확히 나누고 싶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3가지 간단한 가루, 위에 부담 없이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 그리고 집에서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하루 식단 예시를 전할 것이다. 모두 어렵지 않고 안전하며 근거가 있는 방법들이다. 부디 끝까지 함께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아침의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때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아침 6시. 휴대폰 알람이 울려도 예전처럼 짜증내며 끄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팔을 길게 뻗고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침대에서 내려왔다. 창가 옆 탁자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안에 찐 생강가루 반 스푼을 넣고 천천히 저었다. 살짝 매운 향이 코끝을 스치고 목을 지나 가슴으로 퍼질 때 심장이 단단하게 뛰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이 작은 가루가 뭘 바꾸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를 하루에 집중하게 하는 의식이 되었다. 집을 나설 때도 예전처럼 급하게 지하철역으로 뛰지 않았다. 한 정거장 거리만큼 걸어가며 서울의 아침이 깨어나는 소리를 느꼈다. 가을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흩날리고 길가에는 나처럼 중년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혈압 측정 밴드를 차고 누군가는 그냥 담소를 나누며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최 의사의 말을 떠올렸다. 한 걸음 한 잔의 따뜻한 물, 그리고 1시간의 숙면, 그 모두가 혈관을 위한 투자예요. 그땐 단순한 위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겠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는다. 그저 작은 행동이 꾸준히 반복될 때 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되살아난다. 2달 후 마음은 맑아지고 몸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새 친구는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무가당 두유 한 잔에 동결건조 아로니아 가루 한 스푼을 넣었다. 짙은 보랏빛이 하얀 거품 속에 퍼지며 은은한 향이 올라왔다. 책에서 읽은 대로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했다. 한국, 폴란드, 일본의 여러 연구에서 이 효과가 보고되었지만 물론 약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에게 더 중요한 건 이 한 잔이 점심시간의 단조로움을 깨고 스스로에게 오늘도 몸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작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다. 나는 호두 몇 알과 사과 반쪽을 곁들였다. 배는 부르지만 몸이 한결 가벼웠다. 그 모습을 본 정화영 동료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빠, 향수 마시는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혈관용 향수야. 그녀는 깔깔 웃더니 한 모금 맛보고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는 언제나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이었다. 특히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굳고 머리가 흐릿해졌다. 그래서 나는 1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돌리고 목을 풀고 몇 걸음씩 걷는 습관을 들였다. 심박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머리도 맑아졌다. 퇴근 후엔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헬스장에 들렀다.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15분 걷고 가볍게 스트레칭만 했다. 최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침에 갑자기 무리하거나 식사 직후 과한 운동을 하면 혈압 변동이 커집니다. 가볍게,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적당히, 그러나 매일을 원칙으로 삼았다. 저녁, 부엌에 앉아 어머니와 함께 했다. 어머니는 배를 깎고 나는 보리밥, 고등어구이, 된장국, 삶은 채소를 준비했다. 밥이 익자 나는 따뜻한 물 한 컵에 울금가루 반 스푼, 후추 한 꼬집, 올리브유 몇 방울을 넣었다. 어머니가 눈을 찡그리며 물었다. 약이라도 만드는 거니?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오래 살기 위한 양념이에요. 어머니가 웃으며 한 모금 드시더니 향이 카레 같네 하셨다. 나는 설명을 덧붙였다.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만성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혈관과 간 건강에도 좋아요. 하지만 식사 후에만 먹고 담석증이나 항응고제 복용 중이면 피해야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옛날에 너 할아버지도 꿀에 절인 강황을 드셨지. 아마 그 이유였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세대는 달라도 몸을 아끼는 마음은 언제나 같다는 걸 느꼈다. LDL 줄고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병원을 다시 찾았다. 새로운 검사 결과를 보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LDL이 조금 내려갔고 중성지방은 안정적이었으며
공복 혈당도 낮아져 있었다. 아침 혈압은 126, 80 보기 좋은 숫자였다. 최 의사는 결과지를 한눈에 훑더니 말했다. 보이죠? 꾸준히만 하면 몸은 스스로 조절합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어떤 날엔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은 완벽이 아니라 지속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동네 작은 가게에 들러 생강, 강황, 건조 아로니아를 샀다. 나를 보던 나이, 지긋한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약 만들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차 대신 마시려고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네. 나도 젊을 땐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게를 나섰다. 불과 한 달 전에 내 이야기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최 의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찐 생강가루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깨끗이 씻은 생강을 얇게 썰어 20분간 찐 뒤 60도 오븐에 넣어 바삭하게 말렸다. 그리고 곱게 갈자 은은하면서도 알싸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다. 유리병에 담아 노란 강황가루, 보랏빛 아로니아 가루 옆에 두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이 마치 건강을 지켜주는 부적처럼 느껴졌다. 이상했다. 몸을 챙기기 시작하자 마음도 점점 차분해지고 인내심이 생겼다. 화를 덜 내고 잠도 깊어지고 아침마다 오늘도 잘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심지어 피부빛도 밝아졌다며 어머니는 요즘 더 어려 보인다고 웃으셨다. 어느 저녁 어머니와 함께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았다. 주제는 겨울철 한국인의 뇌졸중 위험이었다. 의사들이 말하길 추운 아침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급상승해 쓰러지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심지어 욕실 안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람도 많다고. 나는 곁눈질로 어머니를 보았다. 그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나도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기 전에 몸 좀 풀어야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건강은 그렇게 약이나 병원보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작은 습관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생강, 아로니아, 강황, 네.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내 이야기는 조금씩 퍼져나갔다.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씩 물었다. 그 세 가지 신기한 가루 좀 알려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강, 아로니아, 울금, 시장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써서 나눠줬다. 아침 식후 찐 생강가루 1, 2지, 점심 아로니아 가루 3, 5그, 저녁 식후 울금가루 5기 더하기 후추, 약간버기 올리브유 몇 방울, 마지막 줄엔 이렇게 썼다. 걷는 걸 잊지 마세요. 일주일 뒤 정화영이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엄마가 혈압 높으신데 선배 말대로 따라하시더니 잠이 훨씬 잘 온대요. 일요일 아침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한강을 따라 산책을 했다. 찬 공기 속에서 따뜻한 물병을 들고 가며 어머니께 한 모금 건넸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예전에 네 아버지도 이렇게 다녔지. 다만 오래 못 이어갔을 뿐이야. 나는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두 번의 뇌졸중을 겪었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집에 돌아와 나는 기록 노트를 펼쳤다. Day 45. 혈압 124. 78. 어지럼증 없음. 수면 7시간. 기분 양호.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다. 꾸준함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다. 다음 이야기에선 생강, 아로니아, 울금 세 가지 가루를 집에서 직접 만드는 법, 안전한 복용량, 그리고 7일간의 혈압, 혈당, 지질 안정 식단표를 한국 전문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소개할 예정이다. 모든 변화는 거창한 곳이 아니라 당신의 부엌에서 시작된다. 2달이 지나자 나는 하루의 리듬 하나하나에서 달라진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전처럼 오늘 또 뭐 잊어버리진 않을까, 계단 내려가다 다리에 힘이 풀리진 않을까 하는 불안이 더는 없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머릿속이 맑아졌다. 기억이 또렷해지고 걸음이 안정되고 심지어 숨쉬는 리듬까지 편안해진 느낌. 마치 흐릿했던 신호들이 하나둘 맞물려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나는 여전히 부엌 한쪽에 있는 새 친구, 찐생강, 아로니아, 울금을 매일 챙긴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최민석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지훈 씨, 상태가 궁금해서요. 한번 재검해 봅시다. 병원에 가서 매일 기록한 혈압 노트를 건넸다. 수치는 대부분 120, 130, 78, 82 mHg. 심박수도 안정적이었다. 새로운 검사 결과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LDL, 콜레스테롤 10%, 중성지방 정상화, 공복혈당 5.4, mmol-L로 안정. 최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주 좋아요, 박지훈 씨.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이죠. 나는 회사 사람들도 요즘 가루 섞는 법을 물어본다고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부했다. 그분들에게 꼭 말해주세요. 이건 약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도구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염분 조절, 충분한 수면, 꾸준한 걷기입니다.